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낭만주의 음악의 시작을 알린 천재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1세라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교향곡 10편, 관현악곡 4편, 피아노 소나타 22편, 미사곡 6편, 그리고 가곡을 무려 633편 등 수많은 걸작을 남기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슈베르트의 음악과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 빈 근교에서 14남매 중 4번째로 태어난 프란츠 슈베르트.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마추어 첼리스트였던 슈베르트의 아버지는 저녁마다 가족들과 음악을 즐기게 되었고, 덕분에 슈베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슈베르트는 6살에 큰형 이그나츠 슈베르트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어린 슈베르트의 피아노 실력이 너무 뛰어나게 되자 아버지는 교회 오르가니스트였던 홀처에게 기초교육을 맡기게 됩니다. 11살의 나이에 빈 궁정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 당대 최고의 작곡가 살리에리에게 음악을 배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와 동시대의 음악가였으며 악성 베토벤의 스승이기도 했었죠. 슈베르트는 특히 가곡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왕은 괴테의 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극적인 선율과 이야기 전개가 놀랍도록 생생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가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피아노 반주와 가사가 완벽히 어우러져 한 편의 드라마를 이룹니다. 슈베르트는 이렇게 약 600곡 이상의 가곡을 남겼습니다. 또한 생전에 슈베르트는 괴테를 무척 존경하여 그의 시로 무려 70여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슈베르트는 괴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악보도 보내고 편지도 보냈지만 괴테에게 이렇다 할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슈베르트가 느꼈을 상실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가 나고 자란 빈에는 독일 본으로부터 이주해온 베토벤이 살고 있었는데요. 슈베르트는 괴테뿐만 아니라 베토벤도 매우 존경했습니다. 슈베르트에게 베토벤은 요즘의 아이돌이었던 거죠. 슈베르트는 몇 번이고 베토벤을 만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베토벤을 만났던 건 베토벤의 임종 상태였었죠.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슈베르트도 세상을 떠났으며 소원대로 베토벤의 무덤 옆에 묻히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과 병매에 시달렸고 그의 음악은 생전에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버지는 음악의 길이 참으로 험하고 워낙 돈도 못 버는 직업이니 음악은 단지 여가 활동 내지는 취미로만 음악을 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가업을 이어 학교 교사가 되기를 강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슈베르트는 생전에 그의 음악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취직도 잘 안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며 바이올린과 연미복을 전당포에 맡겨야 했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타 하나만 들고 다니며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슈베르트는 죽기 직전에 피아노를 구입하지만 피아노로 작곡을 한 기간은 단 9개월 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친구들과 음악을 나누며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슈베르티아데라는 이름으로 음악회를 열곤 했습니다. 이 모임은 그의 음악적 창작에 큰 힘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슈베르티아데는 그의 음악을 기리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과 음악은 여러 영화와 다큐멘터리에서 조명되었습니다. 1970년 영화 아베 마리아는 슈베르트의 가난한 삶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슈베르트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대의학적 추정에 따르면 매독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장티푸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 고열과 소화기 문제 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작곡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 나그네는 이 시기의 내면을 고스란히 담은 걸작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깊은 고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나이 13살 때 전염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명의 형제도 잃게 된 슈베르트는 이 시기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미성도 잃게 되는 변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성격 또한 소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슈베르트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까지 있었습니다. 키는 152cm의 빵빵한 볼살, 큰 머리에 진한 눈썹, 들창코에 임하는 넓은 앞장구, 턱은 각진 쪽턱에 배는 볼록 튀어나와 서 있으면 자신의 다리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도 상당히 나빴던 슈베르트는 잘 때도 안경을 끼고 잤다고 합니다. 정말 외모는 최악 중에 최악의 외모를 가졌다고 할까요? 그런 슈베르트의 삶에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테레제 그로프는 그의 가슴 깊이 남아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몇몇 곡을 작곡하기도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그녀의 가족 반대로 인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작품에서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선율로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피아노 3중주 2번은 그의 천재성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 2번은 그의 음악적 깊이와 감정 표현 능력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이 악장의 서정적인 멜로디는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주며 그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새 악기가 대등하게 대화하며 조화를 이루는 앙상블은 슈베르트의 천재적인 구성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곡은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그의 독창적인 선율 발전을 통해 듣는 이를 새로운 음악적 공간으로 안내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3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슈베르트.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에 슈베르트의 마지막 작품들을 엮어서 출판된 작품집이 바로 백조의 노래입니다. 이 백조의 노래에 실린 14곡들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작곡된 노래들인데요. 백조는 평생 소리를 내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들을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백조의 노래 4번 세레나데는 첫사랑 테레제로부터 버림받고 생애 처음으로 처절한 상실감을 겪은 슈베르트가 테레제를 떠올리며 이 곡을 작곡합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이 원하던 그 무엇도 이루지 못했지만 슈베르트의 음악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어루만져 줍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힘들지 않은 삶은 없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삶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OP 번호, 즉 오프스 넘버는 작품 번호를 뜻하는데요. 작곡가의 작품이 출판사에 의해서 악보로 출판되는 순서에 의해 번호가 부여됩니다. 슈베르트는 31년의 짧은 생을 살면서 무려 1000여 곡을 작곡했지만 출판이 된 곡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여 곡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0여 곡의 작품을 나열할 번호 체계가 절실했는데요. 1951년 오스트리아의 음악학자 오토 도이치가 슈베르트의 998개의 작품이 쓰여진 순서대로 정리해서 자신의 이름 도이치의 D 넘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가 18세에 작곡한 마왕이 OP 1번이지만 D 넘버로는 328번이 되고, 그가 13세 때 처음 작곡한 4개의 손을 위한 판타지가 도이치 넘버 1이 되지만 출판이 되지 않아 OP 번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음악을 다시 들어보며 감동을 느껴보세요. 오늘 방송이 그의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